recursive readout을 한다고 지난 수업 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물리계에서 해밀토니안 로 타임 에볼루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양자 컴퓨터의 추상적인 게이트나 개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항상 트랜스포먼 큐빅 바탕 추전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 스테이트를 우리가 브라운 스테이트로 적고요. 이 물리 의 상태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잡아줘가지고, 사실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그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C 오퍼레이터가 조금 달라지는, 사람들이 다른 컨벤션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퀀텀 로직이라는 것은 큐빅 게이트들의 집합으로부터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싱글 큐빅 게이트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큐빅 게이트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럭스 피어가 있을 때 여기서의 로테이션에 해당한다고 배웠고요. 근데 플럭스 피어는 항상 글로벌 페이스 팩터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이트를 보면은 게이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는 플럭스 피어가 있을 때 X축을 기점으로 180도만큼 가져오는 게이트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속 우리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C를 사용했는데 이제 0하고 1을 쓸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데피니션이 달라지는 거죠. 항상 헷갈릴 때 시니커하게 컨퓨전 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다이아드 형식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0하고 1로 되어 있는 베이시스에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Y 게이트는 하이 로테이션인데
상태의 경우에는 i라는 베이스 팩터가 추가적으로 있는 나머지는 알려드리고, 그리고 T8라는 게 있습니다. X축이 아니라 C축. 그리고 아마 양자 컴퓨팅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게이트가 이 커다말 게이트인데, 커다말 게이트는 그래도 역시 싱글 큐빅 로테이션에 해당하고요. X축이랑 G축이 이루는 평면의 다이아고널한 방향으로 있는 축을 기점으로 하이 로테이션을 해주는 게 이 하다말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다말 게이트 같은 경우는 왜 써줄 수가 있냐면, 이 0 상태를 플러스 상태로 보내고 1 상태를 마이너스 상태로 보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상태는 파워리 오퍼레이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아이건 스테이트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싱글 큐빅 게이트들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되고요. 중요한 지금까지 하다말드가 상당히 중요한 게이트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사실 슈퍼포지션을 크리에이트하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싱글 큐빅 컨트롤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게이트인데, 일반적으로 물리계에서는 하다말드로 쓰기보다는 좀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이 하다말드가 있을 때 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알겠지만 일종의 0하고 1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시그마 C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시그마 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바꿔주는 일종의 그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X 베이시스랑 C 베이시스를 바꿔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식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도 써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하다말드는 로테이션 하고 나서 뭔가 페이스가 붙지 않는 이런 기분이 있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싱글 큐빅 로테이션들은 non-trivial한 그런 페이스, 글로벌 페이스 팩터도 있고, 뭐 relative 페이스 팩터도 있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 Y축 방향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어버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컨주게이션을 해주면 이제 X로 바뀔 수가 있는 릴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싱글 큐빅 게이트였고요.
사실 스페셜한 거는 양자 중첩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원필교한 양자 역학의 효과를 우리가 들러는 이 양자 얽힘인 거죠. 양자 얽힘을 생성하는 게이트 연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2큐빅 게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2큐빅 게이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빅 게이트들은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조건부 연산의 형태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부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큐빗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큐빗하고 타겟 큐빗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타겟 큐빗에 게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타겟 큐빗의 게이트를 그냥 밝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밝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컨트롤 큐빗의 상태로부터 정해요. 컨트롤 큐빗의 상태가 예를 들면 0이면 게이트를 안 해주고 컨트롤 큐빗의 상태가 1이면은 원하는 게이트를 타겟에다 해주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수업을 들으셨으면 쓸만한 게이트가 이 컨트롤 나우트 C낫이라고 부르나요? 혹은 컨트롤드 X 게이트, not 게이트가 결국에 베이스를 플랫하는 거기 때문에 X 게이트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CX 게이트라고 잘 안 쓰긴 하지만 모르는 게이트고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큐빗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큐빗을 컨트롤 큐빗 그리고 이 두 번째 큐빗을 타겟 큐빗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게이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2큐빅 게이트 중에 C낫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G 플러스가 익스클루시브 OR이거든요. 이게
상태가 여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해주는 거에 해당하고, 반대로 컨트롤 큐빗이 이 상태에 있는 경우는 X 게이트 해주는 이게 그 컨트롤 납 게이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작성해주면 인풋 스테이트들이 있겠죠. 인풋 스테이트들이 0, 0, 1, 1, 1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 게이트 이후에 어떤 아웃 스테이트로 바뀌냐 하면은 일단 왼쪽 큐빗이 0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나갑니다. 오른쪽 큐빗도 0, 0 그 상태로 나가고요. 왼쪽 큐빗이 1 상태에 있는 경우는 두 번째 큐빗이 상태가 플립돼야 되기 때문에 1, 0 상태는 1, 1로 나오고 1, 1 상태는 1, 0으로 나오는 이게 C납 게이트가 갖는 진리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가 이 CZ 게이트라고 하는 게이트입니다. CZ 게이트는 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컨트롤드 C 오퍼레이션. 그래서 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CZ 게이트가 만들어주는 유닛 트리는 1, 1, 1, 마이너스 1이라서 다이애고널한 형태를 이거는 첫 번째 큐빗이 0 상태에 있는 경우 아이덴티티, 그리고 첫 번째 큐빗이 0 상태에 있는 경우 페이스 플립에 해당하는 Z 게이트가 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진리표를 작성을 해주면서 작성을 해주면 왼쪽 큐빗이 0 상태에 있는 경우는 오른쪽 큐빗의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0, 0, 0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왼쪽 큐빗이 1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큐빗에 Z 게이트를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Z0은 0이고 0이 그 Z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아이겐베이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0이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서 나오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게 CZ 게이트. 그래서 CZ 게이트라는 게 있고요. 이 C납 게이트랑 CZ 게이트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저 X 게이트랑 Z 게이트가 이렇게 하나말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죠. 이걸 활용하면은 결국에 이 C나타라지랑 CZ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C납 게이트는 타겟 큐빗에다가 이 하나말을 해준 다음에 얘를 컨주게이션 CZ 게이트에다가 컨주게이션을 해주면
maximally entangled state도 C0 게이트가 있으면 쉽게 구현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0이랑 CT 게이트 같은 대표적인 게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유니버설한 게이트셋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한 게이트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PPG 여러 개 있는 영작을 만들고 나서 할 수 있는 임의의 유니터리 오퍼레이션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결국에 어떤 특정 게이트들의 집합에 있는 이런 게이트들만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rbitrary precision으로 arbitrary한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셋들을 universal gate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장 잘 알려진 이 universal gate셋의 초이스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게이트들의 집합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한 초이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초이스들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가장 실험에서 일반적 보편적인 초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웠던 것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보면 의미의 싱글 큐빅 로테이션이랑 이거랑 시나 게이트를 갖고 있으면 이게 arbitrary, universal gate셋을 구현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arbitrary single qubit rotation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아무 각도나 다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continuous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바일 얘네들을 써주면 X세타, Y대가 Y대에다가 얘는 뭐냐면 글로벌 페이스예요. 그냥 얘 I세타에다가 아이덴티티를 해서 글로벌 페이스입니다.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리고 시나 게이트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유니버설 게이트셋을 구현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글로벌 베이스 데이터를 그걸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 글로벌 페이스는 어떻게 구현을 하냐? 제 생각에는 그냥 로테이션 하면은 일단 글로벌 페이스가 바로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arbitrary한 글로벌 페이스는 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arbitrary한 사실 이게 arbitrary한 그 커먼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실제 양자 컴퓨테이션에서 글로벌 페이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구현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 맞는 말이죠. 그 전에 다른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직원 수업에서 얘기를 하실 때 글로벌 베이스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산을 준비하는 경우도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글로벌 베이스라는 게 자체가 네, 잘. 컴퓨터 서비스가 적용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컴퓨테이션에서는 이 업투 글로벌 페이스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두 개 상태의 슈퍼포지션을 만들 때는 여기 붙어있는 페이스가 relative 페이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3태, F1, F2가 있는데 얘들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오퍼레이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다 오퍼레이션을 유니트를 가해주면 요게 바뀌게 통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글로벌 케이스가 아마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니멈 엘리먼트라는 게 지금은 X, Y, Z 시간 I까지 있는 거죠. 네. 이게 미니멈 엘리먼트를 미니멈 엘리먼트를 배울 수 있으신가요? 그거는 좀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쓰기 편한 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C낫도 저도 초전도 크리즈에서는 바로 그냥 C낫이 나오지 않고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CC를 변환하게 할 수 있는 CC를 여기로 바로 시그널 로테이션이랑 합쳐서 C낫을 변환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좀 더 이게 experimental friendly한 그런 게이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얘는 미니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이게 continuous variable에 의해서 parameterize가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기를 굳이 따지자면은 엄청나게 인피니트 셋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컴플렉시티를 원하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몇 개의 디스크리트한 싱글 큐빅 노테이션이랑 플러스 C라는 초이스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하다발드랑 S 게이트 그리고 C나 그리고 T 게이트만 있으면 애들이 디스크리트한데 얘네들을 적어도 잘 활용을 하면은 arbitrary한 precision으로 임의의 게이트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얘네들을 이 왼쪽에 있는 세 개를 먼저 설명을 해요. 얘네들을 뭐라 하냐면 Clifford Gate-셋이라고 부르거든요. Clifford Gate-셋이라는 거는 더 정확한 정의는 Clifford 그룹은 n개의 큐빗으로 구성된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이 형성하는 그룹이 있을 때 얘네들은 노멀라이저라고 하는 굉장히 그룹 티어리적인 그런 설명이 있고요. 클리퍼드 게이셋은 그것을 제너레이팅 하는 클리퍼드 그룹을 제너레이팅 하는 그런 셋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슈퍼포지션을 만드는 하다마드 게이트도 있고 렐러티브 베이스를 넣는 게이트도 있고 또 시난 게이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양자 얽힘도 생성할 수 있어서 이 세 개만 갖고도 굉장히 복잡한 양자 상태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잘 알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티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자 오류정정이나 이 양자 정보 쪽에 유명하신 바르스만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클리퍼드 게이셋으로만 만들어진 양자 회로는 모든 컴퓨터로 efficiently simulate를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자 컴퓨팅의 파워가 연산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실 나인벽의 양자 얽히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not necessarily true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양자 얽힘을 구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양자가 얽힘을 갖는 상태들도 이 clifford gates에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데 얘들은 도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연산의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얽히면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충격받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얽힘의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만으로 생기는 얽힘은 뭔가 컴퓨팅 애드밴티지랑 관련이 없다는 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런 거 다 증명하고 설명을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양자 게이트 같은 거를 구현을 해도 그냥 복잡한 얽힘 상태를 예를 들면 만들어서 합시다. 근데 얘네들이 잘 생겼나 이런 거 판별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럴 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도전적으로 잘 계산할 수 있는 거랑 뭔가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현한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높은 얽힘을 갖는 그런 상태들을 활용을 해서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일종의 벤치마킹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퍼드 게이트셋을 활용을 하면은 높은 이 양자 얽힘을 갖는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고전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 게이트들의 벤치마킹을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퍼드 랜더마이즈 벤치마킹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 테스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니버설 퀀텀 베이스를 하다가 조금 다른 걸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클리퍼드 게이트셋으로만 만들어진 애들은 유니버설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T 게이트라는 아까 지우려다가 어물었던 이 파이프 이 게이트처럼 이 게이트가 이제 저 셋에 들어가면은 유니버설 게이트셋이 됩니다. 그래서 또 솔로베이 기타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4개 게이트의 셋을 갖고 임의의 유니처리 게이트들을 arbitrary precision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명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양자 하드웨어에서 쉽게 구현이 가능한 셋들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특정 게이트 프로세스들이 훨씬 더 쉽게 임플리멘트가 가능하다. 이것은 굉장히 자명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뭐 네이티브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네이티브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아키텍처의 네이티브 게이트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자 컴퓨팅에서 알려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하다말드, S게이트, T게이트, C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포뮬레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을 그런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피지컬 레벨에서 컴파일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게이트를 어떻게 합성하냐, 혹은 컴파일을 하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하다마드는 내추럴하게 해밀턴이랑 타임 에볼루션에서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이스 로테이션을 보여드리고 이런 걸 해주면 아이가 하다말을 또 베이스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베이스 방향으로 타이어 로테이션 해주고 거기다가 Y 방향으로 타이어 로테이션 해줌으로써 하다말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relative 베이스를 줬는데 얘는 컨주게이션을 통해서도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썼던 식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래서 하다말 대신에 Y-2랑 Y-2로 컨주게이션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거긴 한데 아무튼 이 게이트 컴파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거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밖에 그걸 할때 디즈니랑 아비스카스랑 합해서 그렇게 돌리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exactly 저거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향 로테이션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디튜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S 방향이고 XY는 마이크로 드라이브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뭐 굳이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좀 더 구현하기 쉬운 그런 초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자는 의미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exactly 저 페이스까지 맞춰줘야 되는 경우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 포뮬레이트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실험에서 어떤 얘기들이 구현 가능한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전 큐빅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큐빅 데이트들에 대해서 다음 몇 개의 시간 동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가변형 초전 큐빅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말하면 구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너무 구글만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큐빗의 주파수, 트랜스포머 큐빗이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코리언스 타임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모티베이션이 있거든요. IBM에서 취하는 방식인데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만 잘 이렇게 엔지니어에서 써줘서 큐빅 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게이트들 중에 사실 1번의 주파수를 튜닝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파수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는 큐빅 게이트들 중에 하나인 이 아이스밥 게이트를 어떻게 구현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이 XY 모델로 기술되는 이 퀀텀 스핀 XY 모델로 기술되는 큐빅 분야 안에서 항상 얻을 수 있는 네이티브한 게이트예요. 그래서
without resonator랑 크게 다른 점은 얘네들은 그냥 바깥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랑 연결이 안 돼 있다 정도. 똑같이 칩 위에 있는 이 코플링이라고 얘기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이 큐비트라고 캐패시티브하게 이렇게 커플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저런 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아까 커플링 스트렝스 G1, G2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퀀타이제이션을 또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큐빗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오메가 Q1, 오메가 Q2로 들어가 있고 without 아니라 이 버스 레소네이터 프리퀀시가 오메가 R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역시 dispersive limit에서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dispersive limit에 있으면 여기는 이 큐빗들과 without resonator의 디튜닝이 얘네들 사이의 커플링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는 이 버스 레소네이터가 이 큐빗 1하고 큐빗 2 사이의 커플링을 미디에이트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dispersive transformation을 해주면 triple transformation을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셀프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해보면 G1하고 G2가 같고 델타1하고 델타2가 같죠. 그러면은 얘가 그냥 G 스퀘어 오버 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레소네이터 리에이트 커플링이잖아요. 근데 이 얘를 우리가 남 시프트라고 불렀었죠. 이게 뭐냐면 큐빗이 그냥 레소네이터랑 커플되어 있을 때 이 레소네이터의 vacuum fluctuation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셀프 인터랙션을 하면서 에너지가 normalize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남시프트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남시프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델타는 이런 식으로 또 저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티피컬하게 큐빅 커플링을 변환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 해밀토니안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플러스랑 시그마 마이너스 이거를 활용해서 써주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또 뭘 할 거냐면요. 큐빅 프리퀀시로 로테이트
우리가 큐빅 2에 있는 엑스큐션을 줄이고 나서 얘를 큐빅 1으로 옮겨주는 그런 프로세스랑 그거의 반대 프로세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들은 큐빅 1하고 큐빅 2 사이의 디튜닝에 대해서 디펜던트를 하는 그런 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큐빅 1하고 큐빅 2 사이에 디튜닝이 여기 있는 커플링 컨스턴트 G보다 훨씬 크다면 이게 큐빅 1하고 큐빅 2가 굉장히 커플링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프리퀀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Far off resonance case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랙션 해밀턴이안이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일종의 rotating wave approximation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굉장히 프리퀀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커플링이 꺼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큐빅 1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빠르게 바꿔줄 건데요. 큐빅 1에 들어가 있는 이 스페이드 루프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럭스를 가해줘서 큐빅 1의 프리퀀시를 빠르게 바꿔줍니다. 빠른 거는 여기서는 ADR에틱하지 않다는 거죠. 빠르게 주파수를 제어해줘서 큐빅 2랑 레소넌트한 주파수로 바꿔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펙티브 해밀턴이안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바꿔줄게요. 기다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스킨 XY 모델이라고 부르고 뭐 스킨 플립-플롭 인터랙션 이렇게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두 개 큐빅의 주파수가 멀리 맨 처음에 떨어져 있을 때는 커플링이 꺼져 있었는데 한 개 큐빅의 주파수를 빠르게 바꿔줘서 다른 큐빅의 주파수에 맞춰주면 이제 인터랙션이 effectively 켜진 거고 그때 커플링 세기가 이 G로 주어진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커플링의 세기는 대략 5에서 40MHz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엑스테이션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형태의 다이내믹스를 보게 됩니다. 일종의 라비오스 렉션이죠. 그래서 제가 주는 유니터리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영 상태랑 1, 상태는 그대로 보내고 영영 상태는 코사인 GT 0일 마이너스 R 사인 GT 1령 이렇게 되는 거라서 1령 상태랑 이 영의 상태의 파퓰레이션이 어스레이트 하면서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한 몇 가지 게이트 리얼라이제이션 이 인트랙션을 통해서 나오는 게이트들이 아까 그 아이스와프 타입 게이트들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키고 나서 시간을 파이 오버 2g만큼 타임 에볼루션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파수를 빠르게 레서넌스하게 바꿔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이제 이 커브는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 구현되는 게이트는 effectively 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이트인데 이걸 우리가 아이스와프 게이트라고 합니다. 엑스테이션을 교환하는 게이트. 아이스와프 게이트고 뭐 I는 페이스 팩터가 없기 때문에 스와프 I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이트는 스퀘어 오브 아이스와프라는 게이트고요. 저기 타임 에볼루션 해준 거에 반만큼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판을 좀 더 잘 그렸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타임 에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스테이트가 L형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큐빗이 하이퍼스로 익사이트가 되고 두 번째 큐빗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타임 에볼루션을 이렇게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L형은 이런 식으로 X가 있는 거고 정일 상태는 이런 상태로 X를 빼주는 게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 아이스와프 게이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바로 이 아이스와프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려는 이 스퀘어 루트 오브 아이스와프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반 정도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두 개 큐빗을 갖고 있죠. 한 개 큐빗이랑 큐빗 한 개랑 뭔가 모르는 애랑 연결을 시켜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뭐 서디 스테이트에 있는 TLS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디펙트가 형성하는 스테이트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말하자면 큐빗을 마그네틱 스트럭처랑 커플링을 시켰으면 마그넘 같은 그런 엑스페이션들이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얘가 갖는 주파수가 뭐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스와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애의 성질을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큐빗이고 얘는 언노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먼저 큐빗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여기서 많이 떨어뜨려 놓고 예를 들면은 큐빗을 익사이드 스테이트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맞춰주면은 얘가 이 라비 오스레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얘가 아이스와프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엑스페이션이 한 개가 딱 가면 이제부터 얘의 인터랙션을 꺼주면 이 익스테이션이 이 언노운에서 어떻게 타임 에볼루션을 하는가를 우리가 큐빗을 활용해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테이션을 넣은 다음에 오픈이 꺼진 다음에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이거 보면은 다시 똑같이 아이스와프 게이트를 해서 남아있는 정보를 끌어내면은 예를 들면 얘의 T1 같은 거를 우리가 캐릭터라이즈